어다행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다행다. 이게 뭐예요?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건데 네. 행복하게 하자. 검은 호랑이의 해,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트렌드 코리아 2022. 네. 네. 김난도 교수님은 없지만 네.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골로 가볼까요? 시골로 네 번째 키워드 바로 가시죠. 네. 러스팅 라이프. 시골향 라이프. 네. 참 되게 시골에 대한 뭐랄까 시골에 대한 선호가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나고 시즌 2개가 끝나고 네. 시골에서 밥해 먹는 걸로 네, 이제 그 잠깐 멤버들이? 아쉽다고 네. 하는 거 보면서 막 불 피우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좋고 네. 전미도 씨가 네. 거기서 막 가지랑 이런 거 다 따서 직접 먹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힙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 원하고 네. 있다. 이것도 좀 같아요. 코로나 영향이 컸지 않나 싶기도 한 게 네. 그립죠. 예. 공동주택에 살면 다들 이제 집에 있으니까 막 층간소음 때문에 떠들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점점 답답해지는 거죠, 사람들도.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자연에서 떠놀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는 언니가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에 그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네 가족이. 그러니까 네. 어머님 포함 5가족이 20평대 아파트. 20평대 살고 한다고? 서울에. 예. 와. 그렇게 살고 아이들 막 사립학교 다니고 뭐 열심히 사시는데 너무 답답했던 거죠. 맞아. 그래서 딱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양평에 집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왜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하는 거죠. 내 공간이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주말이 되면은 학교 안 가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다 마련해야 되죠. 냉장고부터 뭐 에어컨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집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굳이 가지 않고 온라인을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오래 머물고 저희도 가끔 초대하면은 가서 쉬기도 하고 정말 이제 러스틱 라이프를 즐겨본 건데 이 언니가 굉장히 힙한 언니구나 역시나. 앞서가네. 네, 그래서 여기 단어가 네. 5도 2촌, 4도 3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5일은 4만4온처럼 그쵸, 그런 그쵸. 건데요. 5일은 도시에 있고 이틀은 촌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촌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언니가 딱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저 초대됐어요. 할로윈 파티 거기 양평에 살 거니까 오라고. 좋다. 애들이 네, 정말 근데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요. 막 네. 앞에 산이 쫙 펼쳐져 있고 그렇겠죠. 마당이 양평 이렇게 너무 좋죠. 넓고 게이도 키우고 막 화단도 엄청 막 만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이렇게 주말 같은 때 가끔 이렇게 가족들끼리 놀러 가려고 펜션 같은 데 예약하려고 보면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없어 자리가. 오히려 도심 내 호텔이 더 널널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는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들이었을 그쵸. 텐데 최근에 부각이 됐던 것 같고 이것도 뭐 유행을 좀 타긴 하는 것 같아요. 2000년도 2000년도 초반에도 이런 문화가 좀 있었다가 갑자기 또 아파트로 쏠렸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또 캠핑도 보통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또 주말 농장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다 결합이 돼 갖고 그냥 집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원격 근무나 또 원격 수업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네. 굳이 내가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제주도에서도 업무해서 회의하고 하고 다 가능하니까 네. 제주도에 한 집을 빌려서 한 달 살기로 하면서 뭐 노트북 가져가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실천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해외에도 그런 도시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그러니까 되게 웹이 되게 잘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곳에 자연이 좋고 그런 도시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하동에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 예, 워케이션 프로그램. 워케이션. 네, 와. 그래서 공유 오피스도 있고 네. 뭐 숙소도 있고 차량도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작업실 갖고 싶어요. 시골에. 시골에 예. 가지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정말 크고 높은 장소가 있어서 아이들이랑 미술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애들 크기 전에 해요. 예. 빨리 해야 돼요. 사고 쳐. 네.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책에는 이제 거기까지
분석은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건 부동산과도 관계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너무 좁은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좁은 서울에서 사는 뭐 지불되는 주거 비용의 거의 뭐 몇 분의 1 수준으로 훨씬 더 쾌적하게 쓸 수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또 과속화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음. 인해서 예전에는 도시 안에서 막 뭐 새벽까지 술 마시고 잠깐 자고 씻고 그냥 출근하고 막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잖아요. 네. 우리가 가까이에 산다는 것이 너무 필요했고 내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가깝게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응집력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그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 없고 술집에도 못 가고 백신 맞아서 2주 지나야지 갈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이점이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내가 여기 한국에서는 붙어 그렇죠. 있을 이유가 있나? 음. 아이들도 뭐 좋은 아이들 집단에 넣기 위해서 뭐 어렵게 학군 지역으로 가서 막 있어도 애들이 계속 온라인하고 별로 만날 일도 없고 뭐 대학생들도 좋은 대학 갔는데 온라인으로밖에 같은 학번 친구를 만나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더 넓은데 좋은 데서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방송 프로도 큰 몫을 했는데 저 예전에도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아, 그 보면서 네. 그 집들이 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멋있죠. 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 좋죠. 더 막 진짜 저런 집 하나 지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미래가 도시는 굉장히 조밀해지고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지역들은 완전 공동화돼서 정말 막 집들이 그냥 난립돼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좀 이어진다면 네. 어떤 지자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트렌드가 되고 어떤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라. 네. 굉장히 정확한 타깃을 추구를 해서 그렇죠. 우리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우리 지역이 부를 수 있는 어떤 타겟층이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네. 그런 지방이 좀 너무 사람이 없고 좀 약간 벌어진 것처럼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네, 트렌드가 되길 바란다라고 여기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동처럼 지자체가 정말 잘 협업해서 기업하고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저렴한 주거지 제공하면서 자연환경도 되게 좋고 뭐 인터넷 잘 되면 사실 젊은이들은 그런 환경을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 잘만 꾸미면 되게 또 핫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일자리.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쵸.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돈벌이를 하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지의 관건일 텐데 그러니까 기업체랑 연계하는 시스템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시적인 모르겠는데 계속 살려고 하면 돈이 계속 걸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좀 바람직한 좋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다음은 healthy pleasure입니다. 네. 건강 관리도 이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네. 어다행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다행다. 그게 뭐예요?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건데 네. 행복하게 하자.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 행복하게 어다행다. 하자. 라는 신조어예요. 어다행다. 어다행다. 입에 잘 안 붙어. 그러니까 신조어 이제 모르겠어 잘. 예전에는 되게 막 다이어트 네. 한다고 하면 정말 이악 물고 참아서 몸을 힘들게 해서 고생해서 빼갖고 드디어 이제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즐겁게 하겠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어떤 성분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어떤 성분이 뭐 근육을 더 크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섬세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네. 탄수화물 얼마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인슐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분석해서 달콤하지만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네, 맛있지만 스리라차 소스는 칼로리 0칼로리야. 매콤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가는 거죠.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예전에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했는데 네. 제로 콜라로 바꿨는데 맛이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코카콜라가 조금 더 맛있긴 한데 그렇죠. 뭐 제로 콜라라고 해서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부담이 없고 실제로 이렇게 몸도 덜 붓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옛날 코카콜라는 먹고 나면 다음날 바로 그냥 몸이 땡땡해지는 게 느껴졌는데 아, 지금은, 정말요? 네. 지금은 그렇게 뭐 네. 한동안 먹었는데 진짜 제로 콜라 칼로리가 제로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뭐 그렇다는데 아직 뭐 깊게 뭐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 조미료의 그 향신료인가 조미료인가 아무튼 그게 어떤 영향을 인체에 장기적으로 주느냐 이런 연구는 없다는데 네. 당장은 칼로리는 제로가 맞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때는 제로 콜라를 먹는 걸로. 그래서 네, 헬시 플레저가 이제 건강 관리 방법으로 이제 식단 관리, 피로 관리, 멘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되게 중요한 게 20대의 헬시 플레저, 그러니까 20대가 생각하는 건강 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관리랑 좀 다르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세대의 건강 관리라고 하면 그냥 몸이 좀 좋아지는 거, 네. 그냥 건강한 음식 먹고 살 안 찌게 하고 그리고 뭐 꾸준히 운동하고 그런 거였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좀 멘탈 관리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재밌어야 또 해요. 재밌어야지. 예, 그래서 네. 단순히 그냥 뭐 그냥 살을 빼거나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음주도 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또 함께 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교류도 하고 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삶을 네. 예, 보통 헬스 트레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기성세대의 건강은 내가 병이 없다, 뭐 암이 없다, 건강 관리 결과 뭐 그냥 보통의 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건강하네. 네. 이렇게 생각 그럼 또 좀 관리해야지 살 좀 쪘으니까 좀 관리해야지 뭐 이 정도라면 20대, 30대 생각하는 건강은 지금 스스로의 삶과 몸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렇죠. 그 만족도가 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멘탈 관리 요즘에 오은영 선생님이 정말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지 체력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쌍둥이가 아닐까, AI가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 쌍둥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오은영 선생님 영상이 또 다시 많이 그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댓글이 그런 많이 달리고 있어요. 것처럼 내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저도 요즘엔 제가 저를 좀 싫어할 때 사람들이 왜요? 나는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 경향성이 짙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상담해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병적으로 뭔가 내가 그렇게 힘들거나 뭔가 정신의 병이 몸에까지 실현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면 어떨까? 꼭 약간 사주 보고 싶은 마음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네. 나중에 좀 이렇게 저랑 중국집 한 군데 가요. 중국집이요? 예, 거기 점을 봐줘. 중국집. 기가 막히게 생겼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 타로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카운셀링. 멘탈 관리나 네. 심리치료의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정신 관리도 많이들 하신다. 네. 여섯 번째 키워드, 엑스틴 is back. It's back. is back. MZ 세대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사실은 X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사실 뭐 소비하는 그 트렌드들을 살펴보니까 MZ 세대가 이제 가장 먼저 얼리 어댑터 같이 네. 가장 먼저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유행을 선도하고 하는 건 맞지만 나중에 X 세대가 구매력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히트치지는 못하더라. 이런 분석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75년생이 이 엑스틴 세대의 좀 중심점에 있는 세대인데요. 네. 그런 나이인데요. 그러니까 70년대생에서 80년대생까지를 네, 지금 다 뭐- 아우르는 거긴 네. 한데 사실 뭐 MZ 세대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X 세대의 출현은 더 충격적이고 큰 사회 변화를 대변하는 어떤 현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다시 집중해 보니까 굉장히 주목할 점이 많았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아이가 있어요. 네. 네, 10대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대가 같이 뭔가 소비나 또 문화에 대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더 이 엑스틴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비 트렌드 측면에서 왜 X세대를 다시 봐야 되냐라는 자기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인구 규모가 가장 많고 네. 그리고 지출이 가장 많은 세대다. 로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뭐 중고등학생 정도 네. 자녀가 있고 이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일자리에서 자리를 잡은 그런 연령대고 그러니까 소득도 많은 편이고 하니까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세대가 사실은 X세대다.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빠시형님이 딱 거기 해당하실 것 같은데
지출이 많이 늘잖아요. 지금 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지출이 돈은 족족 많이 다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초등학생만 돼도 막 그게 느껴지던데 네. 중고등학생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좀 겁나기도 하는데 단위가 좀 달라져서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애들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먹는 것 때문에 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껌값이었어. 그렇구나. 요플레 네. 있잖아 요플레 그 네. 네개 붙은 거 그걸 하루에 막 4-5개씩 먹으니까 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는 네. 뭐 하루에 몇백 개도 사줄 수 있겠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네. 더 먹일 걸. 예. 네. 그래서 이 세대가 고정관념을 깬 첫 번째 세대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X세대 하면 오렌지족에다가 쟤네들은 진짜 이상해.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 그리고 막 인터뷰하면은 정말 이상한 애들이다. 그런 식으로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계속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좀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 거죠. 그래서 그 펜질하고 덕질하고 이런 것들도 이 세대에서 좀 처음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족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뭐 야타족이니 오투족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때 네. 막 이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맞아요, 그건 맞아요. 없었는데 그 정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X 세대를 취재해갖고 방송에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또래니까 일하는데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싸가지 없는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술집 가서 술을 먹어요. 근데 비싼 술을 먹어. 안주도 비싼 걸 먹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한 거잖아. 먹고 싶은 거 먹는 거니까. 예.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 학생이. 맞아요. 예. 지금은 당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한 거였어요. 음. 차를 갖는 거 자체 그때는 모든 세대가 다 차가 있었던 세대도 아니었으니까 예. 차가 있는 거 자체도 신기한 거고 대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신기한 것들이고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기억이 남는 게 나는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써요라고 하는 대학생이 하나 딱 튀어나왔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지금도 큰 편인데 그 당시에도 얼마나 컸겠어요. 모든 그냥 언론의 기상 그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부자인데 부자가 100만 쓰면 안 돼. 지금 당연한 건데 네네. 그 당시는 부자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쓰는 것들 자체를 말을 하기에도 좀 이상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저처럼 이제 저희 세대 이후로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잖아요. 사실 어릴 때 데모한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체류탄도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던 거죠. 뭔가. 네. 네, 그런 갈등이. 그래서 좀 평화롭고 그냥 계속 살 수 있고 계속 먹을 수 있고 그런 좀 세대이지 풍요로운 않나. 세대로 네. 진입했죠. 그러니까 이제 3학번까지가 데모 세대고 이제 4학번 또 수능 세대부터가 이제 조금 데모 세대가 아닌데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메인이었던 사회에서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이 포커싱이 된 게 이제 X 세대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입고 해야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죠. 네. 그런 X 세대가 다시 이제 소비의 주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돈 제일 많이 써요. 네, 앞으로 쓸 거예요. 많이 쓸 수밖에 많이 없는 환경인 것 벌고 같아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자, 7번째 키워드. 바른 생활 루틴이.